안녕하세요. 안진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도착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중에서 공동학폭위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폭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학폭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시행령을 보면 제13조 제1항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공동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이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이고 가해 학생이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관할이면 교육지원청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서울이라도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공동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고 가해 학생이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역시 교육지원청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학폭위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 학생이 서울이고 가해 학생이 경기도라도 반드시 공동학폭위를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개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은 서울에서 따로 학폭위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은 경기도에서 따로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두 학폭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서울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정해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내렸는데 다음날 경기도에서 열린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 학생에게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모두 출석시켜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이라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일관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학폭위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따로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도처럼 거리는 굉장히 먼데 사안은 간단하고 누가 봐도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동영상이 있거나 대화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학폭위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학폭위가 개최된다는 참석 안내문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참석 안내문에 나와 있는 사안 개요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공동학폭위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안 개요를 작성하기 때문에 학생이 알고 있는 신고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안 개요가 적혀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동학폭위는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사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누락되거나 업무 담당자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내가 피해 학생인 경우에 10가지를 신고했는데 5가지만 참석 안내문에 나와 있다, 그러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연락해서 왜 나머지 5개는 참석 안내문에 나와 있지 않은지, 사안 조사에서 누락된 것인지 꼭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면 다시 참석 안내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이라도 한번 해봐야겠죠. 또 참석 안내문 사안 개요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우선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생에게 통지되었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가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잘 살펴봐서 사안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은 통지되었고 어떤 점은 통지되지 않았는지 정리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심의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둘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했는데 심의위원들 질문을 들어보니 처음 듣는 내용이고 정말 억울하다면 이러이러한 점은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학폭위는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사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누락되거나 업무 담당자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 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참석 안내문을 받았을 때에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어느 곳에서 공동학폭위가 개최되는지 그 장소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예방법이 피해 학생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개최가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석 안내문에 기재된 장소를 잘 살펴보시고 가셔야 되겠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